한국 공항의 비상 착륙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반대했어요. 수석 승무원으로서 10년 넘게 비행했지만 한국만큼은 절대 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미 일본의 완벽한 시스템을 믿었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실망스러웠으니까요. 특히 항공 세미나에서 들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비상 상황에서 치명적일 거라 확신했답니다. 하지만 승객의 생명이 위험한 그 순간 저희는 결국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불안에 떨며 착륙한 그날 밤 인천공항이 보여준 놀라운 시스템과 인간미는 제 모든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미국과 일본 공항도 해내지 못한 완벽한 대응, 체계적이면서도 따뜻한 한국의 서비스 정신, 제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그 감동적인 순간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항공사의 수석 승무원 케이트 윌슨입니다. 10년이 넘는 국제선 승무원 경력 동안 수많은 하늘길을 날아왔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뉴욕에서 도쿄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아시아 노선 중에서도 일본행 비행을 선호했어요. 일본 공항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완벽한 서비스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비즈니스석 단골 승객인 제임스 씨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번에도 완벽한 비행이 될 거라는 확신을 담아 대화를 나누었죠. 저 역시 자신감 있게 응대했어요. 항상 그랬듯이 일본행은 가장 안정적인 노선이었으니까요. 비즈니스석 구역을 천천히 순회하며 승객들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름은 마치 솜사탕처럼 포근해 보였고 객실 안은 평화로웠어요. 항공사 교육을 받을 때부터 익힌 완벽한 서비스 매뉴얼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매 순간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저희 자부심이었죠. 특히 일본 노선은 승객들의 매너도 훌륭해서 더욱 선호했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평온했던 기내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비즈니스석 17시에 앉아 계시던 일본인 다카하시 씨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순간 프로페셔널한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죠. 10년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직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어요. 다카하시 씨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지만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니 결국 의자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하게 응급상황 프로토콜을 가동했어요. 훈련받은 대로 응급처치 키트를 가져와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즉시 동료 승무원에게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죠. 긴급 상황에서도 객실 내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것이 수석 승무원으로서 제 역할이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동료 승무원이 돌아와 전한 소식은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비행기가 가장 가까운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한국이라니, 일본도 아니고 한국이라니,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제가 가장 신뢰하던 곳은 일본이었으니까요. 일본의 나리타 공항이나 하네다 공항은 수십 번도 더 방문했지만 인천공항은 단 몇 번 스쳐 지나간 경험밖에 없었죠. 속으로 중얼거리는 동안 승객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일본인 승객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왜 일본 공항이 아닌 한국으로 가는 거지? 그들의 불안한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전문가다운 태도로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속으로는 같은 불안감이 솟아올랐습니다. 과연 한국 공항에서 이런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죠. 저는 일본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믿었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경력 초기에 일본에서 경험했던 비상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일본 공항은 완벽한 대응으로 승객의 생명을 구했어요. 모든 과정이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죠. 하지만 한국은 어떨까? 그저 빨리빨리라는 말만 들어본 적이 있었고 그런 서두름이 비상 상황에서는 실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었습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객실에 울려 퍼졌어요. 의료적 응급 상황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승무원은 착륙 준비 위치로 이동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려졌죠. 저는 다카하시 씨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며 혈압과 맥박을 측정했어요. 다행히 산소 공급 후 호흡은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의식은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의 상태는 더욱 위급해져 갔고 비행기는 고도를 급격히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객실 내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어요. 주변 승객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제게 질문을 던졌지만 저는 최대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국의 공항에서 이런 응급 상황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계속 맴돌았어요. 비행기가 급격히 고도를 낮추며 창밖의 구름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저 멀리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10년 경력의 수석 승무원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천공항이
이 비상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죠.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프로페셔널함을 잃지 않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고도를 낮추는 동안 제 머릿속은 과거 일본 공항에서의 경험으로 가득 찼습니다. 5년 전 도쿄행 비행 중에도 비슷한 응급 상황이 있었죠. 그때 일본 공항의 대응은 완벽 그 자체였어요. 활주로에 착륙하자마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 환자는 최고급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답니다. 일본의 시스템은 정말 믿을 수 있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어떨까? 아마 일본만큼 체계적이진 않겠지.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팔걸이를 꽉 붙잡았고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죠. 다카하시 씨의 호흡은 점점 불안정해졌고 산소통 게이지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시간은 초 단위로 중요했습니다. 비즈니스석의 일본인 승객 한 분이 불안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공항은 일본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도쿄로 바로 가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답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나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답니다.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이 인천공항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서해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인천의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과거 일본 공항에서의 완벽한 응급 대응을 떠올렸어요. 정확한 안내, 신속한 의료진 대기, 완벽한 통역 서비스까지. 그에 비해 한국은 어떨까? 빨리빨리 문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죠. 급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실수가 많아지지 않을까 염려됐어요. 미국에서도 종종 한국계 동료들이 항상 서두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꼼꼼함보다 속도를 우선시하는 문화가 응급 상황에서는 과연 효과적일까 의문이 들었죠.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에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모든 승무원은 착륙 준비를 완료해 주십시오. 저는 다카하시 씨의 맥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약했지만 다행히 안정된 상태였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곧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죠. 비행기가 더 낮게 내려오면서 인천공항의 모습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예상과 달리 체계적으로 정렬된 건물들, 밝게 빛나는 활주로, 그리고 대기 중인 비상 차량들이 보였어요. 겉보기에는 꽤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할 뿐이겠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일본 공항의 완벽함을 경험한 저로서는 다른 아시아 국가의 시스템을 쉽게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객실 사무장이 다가와 비상 착륙 절차를 다시 확인했어요. 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운명은 인천국제공항의 손에 달려 있었죠. 비행기가 활주로에 접근하면서 기체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푸른 활주로 등이 줄지어 있었고 그 가장자리에 비상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승객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일본인 승객들 사이에서 조용한 대화가 오갔어요. 한국 공항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일본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비행기는 점점 고도를 낮추었고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내심 한국의 응급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응급 상황에서는 모든 초가 중요했으니까요. 관제탑의 안내가 들렸습니다. 영어가 유창하고 지시가 명확했어요. 약간 놀랐지만 여전히 의심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착륙 1분 전입니다. 모든 승객과 승무원은 자세를 유지해 주십시오. 기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깊이 심호흡하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죠. 일본 공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한국 공항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생각했어요.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체는 바퀴를 내리고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에 착륙했죠. 예상과 달리 착륙은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비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장의 테크닉은 완벽했어요. 기체가 멈추자마자 비상 차량들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신속한 반응이었어요.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여전히 의심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했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일본 공항에서의 대응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죠. 그러나 저는 아직도 비행기 밖의 대응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판단을 유보했어요. 실제 환자 이송 과정과 의료 대응을 봐야만 진정한 평가가 가능할 테니까요. 객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다카하시 씨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의식은 여전히 없었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어요. 곧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제 말이 다카하시 씨에게 전해지길 바랐죠. 객실 문이 열리고 한국의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인천공항의 진짜 실력을 볼 시간이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제가 알던 일본의 완벽함에 필적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제 우려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질까? 제 눈앞에 펼쳐질 광경이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쩌면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진 편견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접근할 때 객실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승객들은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죠. 저는 기장의 굳은 표정에서 긴장감을 느끼며 제 심장 박동이 점점 빨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착륙 순간 비행기는 강하게 흔들리며 기체가 활주로에 닿았고 객실 곳곳에서 승객들의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답니다. 저는 흔들리는 기체에서 중심을 잡으며 승객들을 안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지만 내심 한국 공항에서의 비상 착륙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의 몇 초가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멈추자마자 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구급차와 의료진이 신속하게 접근하는 모습이 창밖으로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신속하고 체계적인 움직임이었거든요. 의료진은 환자 상태를 빠르게 체크하며 침착하게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했습니다. 관제탑에서 이어지는 차분하고 전문적인 영어 지시를 들은 주변 동료들과 저는 이 정도로 체계적일 줄은 몰랐어라며 놀랐어요. 구급차가 빠르게 환자를 실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한국 공항이 생각보다 더 체계적이고 준비가 잘 되어 있잖아?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의 첫 대응은 매우 중요한데 인천공항의 초기 대응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어요. 활주로에 착륙하자마자 비상 차량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고 마치 시계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움직이기 시작했죠. 특히 의료진의 신속함과 전문성이 돋보였습니다. 우리가 착륙한 활주로 주변에는 최소 6대의 비상 차량이 위치해 있었고 각 차량의 인원들은 정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동양의 공항에서 이런 체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답니다. 사실 일본 외의 아시아 국가에 대한 제 지식은 상당히 제한적이었거든요. 승객들이 안전하게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주변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조직적이었어요. 비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움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비상 상황에 대비한 통로와 시설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위해 수없이 연습해온 것 같은 완벽한 대응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에 점점 더 놀라게 되었죠. 케이트,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빠른 대응은 미국에서도 보기 힘들어요. 옆에 있던 제시카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 제 예상과는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다카하시 씨가 의료진에 의해 먼저 이송되고 이제 승객들의 대피가 시작되었습니다. 공항 내부로 이동하는 과정도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승객들은 그룹별로 나뉘어 안내되었고 각 그룹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을 구사하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 공항에서 경험했던 비상 상황과 비교해보니 확실히 다른 점이 있었어요. 일본은 철저한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 느낌이었다면 인천공항은 매뉴얼을 바탕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유연성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느껴졌어요.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임시 대기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항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대기실로 향하는 동안 공항의 현대적인 시설과 깔끔한 환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본의 공항도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지만 이곳은 더 넓고 개방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대기실에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간이 대기실이 아닌 마치 고급 라운지와 같은 공간이 펼쳐졌거든요. 편안한 소파, 음료와 간식이 준비된 테이블, 심지어 각 좌석마다 마련된 충전 포트까지 모든 것이 승객의 편의를 위해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이 비상 상황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니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비행기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승무원들의 표정에서도 같은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공항 의료팀에서 다카하시 씨의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가 왔어요. 현재 안정적인 상태이며 추가 검사를 위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의료 담당자가 전문적인 태도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영어 실력도 인상적이었죠. 저는 직접 의료센터를 방문하여 다카하시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공항 직원의 안내를 받아 의료센터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본 시설과 장비는 제가 미국에서 본 어떤 공항 의료 시설보다 현대적이고 완벽했답니다. 다카하시 씨는 초기 심근경색 증상을 보였으나 빠른 대응 덕분에 심각한 상황은 면했습니다. 의사가 저에게 설명했어요. 24시간 이내에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진의 전문성과 최첨단 장비를 보며 저는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오히려 효율성과 신속함으로 이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속도가 결코 정확성과 안전을 희생시키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오는 길에 공항의 다른 시설들도 둘러볼 수 있었어요. 넓은 쇼핑 구역, 다양한 레스토랑, 심지어 전통 문화 체험관까지 있었습니다. 비행을 기다리는 승객들을 위한 배려가 곳곳에 느껴졌죠. 제가 알던 아시아의 공항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단순한 교통 허브가 아닌 문화와 기술이 어우러진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어요. 이런 모습에 저는 점점 더 인상을 받게 되었답니다. 인천공항의 응급의료센터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다카하시 씨가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료진들은 놀라운 속도로 상황을 안정시켰어요. 환자가 의료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전문 의료팀이 즉시 대응했고 응급처치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했습니다. 의료진이 다카하시 씨의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저는 그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마치 완벽한 오케스트라처럼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상태를 진단하고 간호사들은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며 다른 스태프들은 환자 정보를 입력하고 있었죠. 다카하시 씨는 초기 심근경색 증상을 보였지만 지금은 안정되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하며 추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사가 저에게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어요. 의사의 영어 실력은 미국 병원의 의사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놀란 것은 의료 장비였어요. 최첨단 심전도 모니터, 실시간 환자 데이터 분석 시스템, 심지어 원격으로 전문의와 연결되는 화상 진료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죠. 이런 장비들은 제가 미국에서도 최근에야 본 것들인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카하시 씨 외에 다른 승객들도 검진이 필요하십니까? 의료진 책임자가 물었어요. 저는 몇몇 노약자 승객들을 언급했고 그들은 즉시 별도의 검진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혹시 일본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필요하신가요? 의료센터 코디네이터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하는 간호사가 등장해 다카하시 씨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감탄했어요. 이런 다국어 서비스가 공항 의료센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답니다. 일본 공항에서도 이런 수준의 응급 대응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어요. 제 생각이 자연스레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시카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놀랍네요. 미국 공항과 비교해도 손색없어요. 의료센터를 둘러보며 더 많은 것을 발견했어요. 벽에 걸린 인증서들은 이곳이 국제 표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디지털 보드는 환자 상태와 조치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카하시 씨의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는 방식이었어요. 의료센터는 일본 도쿄의 병원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다카하시 씨의 주치의와 화상 회의를 통해 최적의 치료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국제적 연계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죠. 우리는 인천공항 의료센터와 주요 국제 병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본국 의료진과 즉시 소통할 수 있어요. 의료센터 책임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의료센터의 한쪽에는 작은 약국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표기된 약품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세계 각국의 처방전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처방받은 약이 떨어졌다면 여기서 동일한 성분의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카하시 씨의 상태가 안정되자 의료진은 이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송 과정도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구급차는 이미 대기 중이었고 환자 정보는 실시간으로 병원에 전송되고 있었죠. 케이트 씨, 걱정 마세요. 다카하시 씨는 한국 최고의 심장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중환자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책임자가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의 확신에 찬 모습에 저도 모르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의료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 특히 인천공항의 의료 시스템은 제가 경험해본 어떤 공항의 시스템보다 더 진보적이고 효율적이었으니까요. 빨리빨리 문화가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에서 발현된 것 같았습니다. 신속하지만 정확하고 체계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시스템이었죠. 대기실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승객들에게 다카하시 씨의 상태를 전했어요.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특히 일본인 승객들은 인천공항의 대응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일본 공항도 좋지만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한 일본인 승객이 말했죠. 대기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저는 좀 전에 본 의료 시스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공항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다양한 국적의 환자들을 위한 언어 지원과
국제 의료 네트워크는 다른 국제공항에서도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죠. 생각보다 더 전문적이야. 이런 시스템이라면 믿을 수 있겠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이곳은 정말 선진국이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인천공항의 의료 시스템을 통해 본 한국은 제가 알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효율성과 인간미가 공존하는 이곳의 모습이 더 궁금해졌답니다. 응급 환자가 안정된 후 인천공항 직원들은 저희 승객들을 특별 대기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또 한 번 놀라움이 밀려왔어요. 그저 딱딱한 의자만 놓인 임시 공간을 예상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 같은 공간이었거든요. 넓은 소파와 안락의자가 편안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충전 포트와 태블릿 PC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간단한 음료와 스낵 코너도 마련되어 있었죠. 승객들의 얼굴에서 긴장이 풀리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이곳은 원래 VIP 라운지인데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승객 대기 공간으로 전환됩니다. 인천공항 직원 미나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나는 유창한 영어와 일본어를 구사했고 심지어 간단한 프랑스어와 스페인어까지 할 줄 아는 인상적인 직원이었어요. 대기실에서 승객들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인천공항 직원들은 승객 한 명 한 명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어요. 음료를 권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심지어 개인별 요구사항까지 챙겨주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노부부가 추위를 느끼는 것을 본 인천공항 직원이 다가와 따뜻한 핫팩과 담요를 건네주었어요. 추우실 테니 이거라도 쓰세요. 그 직원의 말에 노부부는 감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배려는 일본에서도 경험하지 못했어. 한국인들이 이렇게 섬세할 줄 몰랐다.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국제공항을 방문했지만 이토록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지는 서비스는 처음이었습니다. 대기실 한쪽에는 문화체험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비행 일정이 지연된 승객들을 위한 배려였죠. 승객들은 그곳에서 한국 전통 부채의 그림을 그리거나 간단한 한글 쓰기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이 활동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고 있었어요. 와, 이런 서비스는 처음이에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제시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의 대형 공항에서는 비상 상황 시 승객을 그저 처리해야 할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직원들의 프로페셔널함과 따뜻함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매뉴얼에 따라 효율적으로 움직이면서도 각 승객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기울였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친절함이 느껴졌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인천공항 직원들이 승객들의 연결 항공편을 재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웠던 점은 그들이 이미 각 승객의 여행 일정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승객은 도쿄에서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고 했는데 공항 직원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가장 빠른 대체 항공편을 준비해 놓았더군요. 미스 윌슨, 당신과 승무원들을 위한 특별 휴게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쉬시면서 간단한 식사라도 하시겠어요? 미나가 저희를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승무원 전용 휴게실은 더욱 놀라웠어요. 샤워 시설, 안마 의자, 심지어 수면 캡슐까지 갖추고 있었거든요. 대체 어떻게 이런 시설들을 다 준비해 놓은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어요. 인천공항은 승객과 항공 종사자들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미나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휴게실에서 잠시 쉬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공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제 모습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던 노부부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한국 공항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지만 지금은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화기애애하게 웃고 계셨죠. 이렇게 놀라운 경험은 처음이에요. 노부부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자니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또 다른 놀라움은 비행기 정비 상황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였어요. 대기실 내 대형 스크린에는 정비 진행 상황과 예상 소요, 시간이 상세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 없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죠.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고 공항 직원들은 승객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기내식이 아닌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들이 뷔페 형식으로 제공되었어요. 불고기, 비빔밥, 김치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였죠. 이건 정말 서비스가 아니라 환대에 가깝네요. 한 미국인 승객이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인천공항의 서비스는 단순한 의무적 서비스가 아닌 진심 어린 환대였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 공항, 아니 이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경험한 인천공항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기술적인 발전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인간적인 따뜻함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점검을 마치고 다시 도쿄로 출발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곧 인천공항을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이륙 준비를 위해 움직이는 비행기가 보였어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은 단순히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따뜻한 서비스와 인간적인 배려까지 제공하는 특별한 공항이라는 점을 말이죠. 케이트-씨, 이제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인천공항 직원 미나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다카하시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계시며 상태가 매우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걱정 마세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한국 공항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곳을 떠나는 것이 아쉬웠어요. 단 몇 시간 만에 제 생각이 이렇게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죠. 진정한 서비스란 단순한 기술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따뜻함과 전문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야. 이 깨달음은 마치 번개처럼 제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지금껏 서비스의 기준을 효율성과 정확성에만 두었던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새삼 느꼈어요.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길에 인천공항의 다양한 모습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공항 곳곳에 있는 문화 체험 공간들, 편안한 휴식 공간, 세심하게 설계된 편의 시설들, 이 모든 것이 승객을 위한 깊은 배려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느껴졌어요. 탑승구에 도착하자 승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얼굴이 이제는 편안함과 만족감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특히 일본인 승객들의 표정이 가장 극적으로 변화했죠. 일본 공항도 좋지만 인천공항은 정말 특별해요. 다음에는 이곳을 경유해서 여행하고 싶네요. 한 일본인 승객이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상 착륙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았습니다. 저 또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 인천공항에 오게 된다면 기꺼이 이곳을 선택하겠어. 이제 한국은 제 마음속에서 피해야 할 곳에서 꼭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변화했어요. 게이트에서 대기하며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국, 특히 인천공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서비스를 경험할 기회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게이트 주변에는 출국하는 승객들을 위한 작은 선물 부스가 있었어요. 핸드크림, 마스크팩 같은 한국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었죠. 한국의 작은 선물을 가져가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권했습니다. 이런 작은 세심함까지 인천공항의 서비스는 끝까지 완벽했어요. 마침내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고 승객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탑승구를 지나기 전 미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케이트 씨, 이건 작은 선물입니다. 인천공항을 기억해 주세요. 그녀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열어보니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예쁜 책갈피였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에 감동받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미나는 환한 미소로 답했죠. 비행기로 향하는 길, 활주로에 서 있는 직원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기계적인 의무가 아닌 진심 어린 배려와 존중이었죠.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웅장한 모습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이곳에서의 짧은 경험이 제 인생에 큰 교훈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객실에서 자리를 잡고 앉자 제시카가 옆에 와서 말했어요. 케이트, 솔직히 말해서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은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 공항도 배워야 할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 제시카. 우리가 한국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이번 경험은 내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 비행기가 서서히 이륙하며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어요. 편견의 벽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이륙 후 기장의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서의 급작스러운 체류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다카하시 씨는 현재 안정적인 상태이며 인천의 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최악의 상황처럼 느껴졌던 일이 오히려 값진 경험이 되었으니까요.
한국에 대한 편견을 깨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다음에는 단순히 경유지가 아닌 목적지로서 한국을 방문해 봐야겠어. 이런 생각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며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인천공항은 이제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배운 교훈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놀라운 발전상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처음 경험한 미국 승무원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비상 착륙을 계기로 그녀뿐만 아니라 많은 승객들이 인천공항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따뜻한 배려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죠. 앞으로도 미국 승무원분들이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도 경험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감동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우수한 문화와 뛰어난 기술력이 세계 곳곳에서 빛을 발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